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시험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 다 기억을 하셔야지 불합격 확률이 줄어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우미 찰미더입니다. 이제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시험 실기가 이제 한 2주 앞으로 나가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회차 시험을 올해 상반기에 봤었는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불합격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으니까, 시험이 초창기여가지고 이제 후기들이 많이 없으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이 영상들 꼭 보시고 이제 좀 준비를 좀 마지막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불합격 확률을 좀 더 낮춰줄 거예요. 저는 이래서 불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반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프로그램은 태블로를 골랐습니다. 태블로를 고른 이유는 단순해요. 저희 회사도 태블로를 쓰고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물론 저는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들을 봤을 때 파워비아이보다는 태블로를 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회사가 공고가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태블로를 선택을 했고요. 참고로 태블로 역량은 저는 우리 회사가 쓰는 거지 제가 쓰는 거 아니었으니까 이제 하나도 할 줄 몰랐던 제로 베이스였습니다. 공부 기간은 이제 3주 정도 잡았었고요. 평일에 퇴근하고는 이제 한두 시간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한 5-6시간 좀 몰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은 이 데이터 에듀의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시험 실기 교재를 사용을 했고요.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필기를 2024년 6월쯤에 필기를 합격했었는데 바로 이제 실기를 응시할 생각으로 이제 교재를 찾다 보니까 그때 이거 딱 하나 있었어요, 시중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불합격을 하기 때문에 막 엄청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당일에 후기, 기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용산에 있는 설리인터넷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시간은 11시 20분이었는데, 당시에는 11시 20분과 오후 3시 50분 시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태블로는 시험 시간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접수가 다 되면은 이제 수험번 순서대로 여기까지는 이제 11시 시험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3시 시험으로 보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시간을 고르지 못하는 시험, 굉장히 신선하고 좀 웃겼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저는 11시 시험에 좀 응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은 설린 인터넷고등학교라는 이름에서 좀 인터넷 좀 특화된 학교니까 컴퓨터나 그런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009년, 2011년 그 사이 인문계 고등학교랑 별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이 엄청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주변기기, 특히 마우스가 좀 제 예상보다 잘 안 눌려가지고 많이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클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클릭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세게 누를 때도 있었고 더블 클릭할 때도 있었고 되게 좀 난감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자리가 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태블로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줬었는데, 감독관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태블로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빈자리로 가가지고 이제 좀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기억들이었죠. 네, 문제는 총 3가지 파트로 나왔습니다.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1의 문제 몇 개, 파트 2의 문제 몇 개, 파트 3의 문제 몇 개. 문제는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되게 조각조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트 토탈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헤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파일을 열었는데 시험지에서 보는 거랑 다른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님께 손을 들고 이거 파일이 좀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관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잘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길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거죠. 데이터 파일이 3가지인데 제가 잘못 열고 있었다는 거, 이런 실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 시험 시간은 이제 70분인데 70분이라는 게 1시간 10분, 평상시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 1 다 끝냈을 때 30분 지나 있었고요. 파트 2 겨우 다 끝냈을 때 이제 30분 지나 있었어요. 파트 3 하려니까 10분 남았던 거죠. 시간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파트 3는 거의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기 10분 남았을 때 이제 파트 3 쑥 보는데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봤는데 3분만 한 문제 풀기도 했고, 그때 느꼈죠. 이거 앞에서 붙잡고 있지 말고 안 되면 뒤로 넘어가고 그냥, 그래서 파트 3를 좀 노려볼 걸. 그러면 좀 승산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55점 받았고요. 합격자는 이제 70점, 제가 받은 건 55점. 그래서 불합격. 만약에 파트 2를 좀 포기를 하고 파트 3에 좀 시간과 이제 역량을 쏟았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점 턱걸이로.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자로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비 합격자 분들을 위해 저의 이제 좀 조언, 꿀팁,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풀기 연습을 할 때 한 문제당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제 개념을 익히고 감을 들이는 게 중요하더라도 마지막에 한 1-2주 남았을 때는 이제 문제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못 풀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과감성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만 시험장 가서도 이제 한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미련 갖고 계속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과감하게 멈추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거기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도 이런 연습을 했더라면 파트 2에서 많이 막혔을 때 헤매지 말고 파트 3를 넘어가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가지고 점수를 받아서 이제 70을 넘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전 훈련을 좀 하라는 겁니다.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실전 모의고사가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실제 시험처럼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정해놓고 실시분을 정해놓고 쭉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풀다가 안 풀리면 넘어가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70분 내에 내가 문제를 다 푸는 그런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70분이라는 게 평소에 이제 안 해보니까 얼마나 긴지 짧은지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시험장 가서도 이제 시간을 이제 분배 잘못해서 마지막에 문제를 못 풀고 그냥 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한 일주 정도 남았을 때는 집에서만 공부를 하지 말고 집 근처 카페라든지 도서관에 가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조용한 집, 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문제를 푸는 거랑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시끌시끌 할 때 문제를 푸는 거랑 또 이제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내가 집중력도 달라지고, 어쨌든 시험장에는 여러 명이 같이 시험을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타자 소리도 들릴 거고, 이제 뭐 감독관님이 말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약간 저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일주일 남았을 때는 이제 주변에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그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산만한 환경에서도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평소랑 똑같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간단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좀 느리다든지 마우스가 좀 뻑뻑하다든지 클릭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불편한 환경에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교재만 이제 보지 마시고 교재랑 GPT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이 초창기라 그런지 교재가 그렇게 정교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불친절한 교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처럼 태블로 노베이스인 사람들은 뭐 쉽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는 경우도 많고, 되게 건너뛰기 하는 해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그런 해설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 딱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GPT에 붙여놓고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라고 물어보면 GPT가 쭈라락 알려줍니다. 진짜 친절하세요. 이제 GPT 형님이 짱입니다, 진짜.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못 쓰니까 연습하실 때 GPT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서 기본 개념 쌓아가시면 충분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태블로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공부 기간을 좀 길게 잡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주 잡고 했는데 솔직히 좀만 더 있었으면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권장하는 기간은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 정도면 좀 여유롭게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 좀 복습도 많이 하고 실전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시험장 갔을 때 이제 긴장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제 능력이나 지식이 좀 올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상외로 프로그램이 좀 낯설어가지고 쉽게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30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승능력이 좀 이제 갈수록 낮아져서 그런가?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친절한 프로그램은 또 아니니까 미리미리 여유롭게 잡아두고 좀 감을 많이 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첫 번째 경영정보 시각화능력 시험 실기 불합격 후기와 함께 만약에 내가 다시 응시한다면 이렇게 공부하겠다 라는 솔직한 생각을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생이 되시기를 제가 꼭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탈락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다시 한번 실기 시험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이제 화이팅 하시고 원하는 결과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하나!